박진석이 그 서류 한 장을 확인한 순간 고성희가 믿어온 모든 안전장치가 무너졌는데요. 문제는 그 진실이 터지는 방식이 두 사람을 동시에 망가뜨릴 만큼 잔인했다는 겁니다. 박진석은 원래 감정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 대표 자리에 오래 앉아있던 사람답게 의심이 들어도 먼저 확인부터 하는 타입이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고성희가 요즘 들어 너무 자주 자리를 비웠고 표정이 이상하게 가벼웠고 무엇보다 박성재가 아버지에게 절대 들키지 말라는 말을 고성희에게 던졌다는 사실이 박진석 귀에 들어왔거든요. 아들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라는 뉘앙스는 집안의 기둥인 박진석을 상대로 숨기고 있는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합니다. 식탁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고성희에게도 평소처럼 말하죠. 오늘 일정은? 컨디션은 괜찮아? 이 정도의 형식적인 말들이요. 그런데 박진석의 눈은 계속 고성희의 손을 봅니다. 휴대폰을 잡는 각도, 통화를 끊는 속도, 메시지를 지우는 습관. 박진석은 사소한 것에서 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진석은 조용히 뒷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거창한 사람을 불러들이진 않습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믿는 방식대로 갑니다. 회사 법무팀과 비서실을 통해 내 개인 문제니까 흔적 남기지 말고라는 단서를 붙여서 자료를 모으게 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직접 쫓지 않습니다. 고성희가 건드린 서류와 돈과 통화 기록을 쫓습니다. 고성희가 사람을 흔들 때 늘 사용했던 무기가 그 셋이었거든요. 며칠 뒤 박진석 앞에 첫 번째 묶음이 올라옵니다. 평소라면 단순한 민원 수준으로 흘려보낼 만한 내용이었는데 박진석은 그 묶음을 보는 순간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거기에는 지은호와 관련된 이름, 처리 흔적, 그리고 고성의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가명 같은 표기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 가명이 어떤 기록에서는 한우진처럼 오기되어 있기도 했고 어떤 곳에서는 아예 공란이었습니다. 박진석은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실존 인물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흔들어 흔적을 숨겼다는 게 핵심이라는 걸요. 박진석은 그날 밤 고성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박성재를 부릅니다. 박성재는 이미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지혁이 병원에서 심장이 멈출 수도 있고 심장이식이 근본 치료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실이 박성재를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박성재는 친구를 살려야 하고 지은호도 지켜야 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박진석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집안이 뒤집힐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성재야, 너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있니? 박성재는 그 질문 앞에서 목이 잠깁니다. 아버지 박진석은 늘 강했고 박성재는 늘 그 강함에 기대어 살았는데요. 이제 그 강함이 부서질 걸 생각하니 아들이면서도 본부장으로서의 계산이 먼저 올라옵니다. 지금 말하면 아버지는 고성희를 당장 끊어낼 거고 그러면 고성희는 폭주한다. 폭주하면 지은호가 위험해진다. 폭주하면 이지혁도 더 위험해진다. 머릿속이 그렇게 번쩍거렸습니다. 박성재는 결국 아버지에게 모든 걸 말하지 못합니다. 대신 박성재는 최대한 돌려서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선을 많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터뜨리면 더 큰 피해가 날 수도 있어요. 박진석은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지만 그 무표정이 오히려 무섭습니다. 피해? 누구 피해? 박성재는 순간 지은호 이름이 튀어나올 뻔했지만 꼭 참습니다. 가족 피해요. 박진석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해요. 그래. 가족이면 더더욱 내가 알아야지. 그 말 한마디로 박성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의 뒷조사는 의심 단계가 아니라 이미 확신을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걸요. 박성재는 숨이 막히는데요. 고성희에게 했던 경고가 떠오릅니다. 아버지에게 절대 들키지 말라. 그 경고는 고성희를 막기 위한 말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박진석이 더 빨리 진실에 닿게 만드는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여전히 태연한 척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무언가를 알아챘다는 걸 아주 늦게까지 모르는 척하죠. 고성희는 사람의 시선을 피하는 데 능합니다. 누가 눈을 내리깔면 불안해진다는 걸 알기에 오히려 더 당당한 얼굴로 웃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고성희는 최근 들어 누가 나를 보고 있지? 라는 감각을 자주 느꼈고 그래서 더 집요해졌는데요. 고성희는 사망신고건과 연결된 흔적 그리고 지은호 주변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고성의 입장에서는 지은호가 살아있는 한 자신의 재벌가 입성 시나리오에 흠이 남거든요. 고성희가 그 흠을 지우려 할수록 박진석의 조사도 더 또렷해집니다. 박진석은 마침내 결정적인 퍼즐을 맞춰버립니다. 지은호에게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정황, 100억대 건물 증여를 미끼로 회유했다는 흐름, 증여세 72억 같은 숫자로 사람을 눌렀다는 흔적. 박진석은 숫자를 보면 사람의 의도를 읽습니다. 고성희가 즐겨 쓰는 방식이 딱 그거였으니까요. 사람을 감정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숫자와 제도와 공포로 흔드는 방식이요. 박진석은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술로 마음을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진석은 차갑게 정리합니다. 이건 불륜이 아니다. 이건 배신이다. 박진석에게 배신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신뢰 계약이 깨진 사건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와의 결혼을 단순한 로맨스로 유지한 적이 없었습니다. 둘은 늘 함께 쌓는다는 동맹의 형태로 살아왔고 고성희는 그 동맹을 이용해 권력에 접근해왔죠. 그런데 고성희가 지금 한 행동은 박진석이 가장 싫어하는 종류의 짓이었습니다. 내 사람을 서류로 지우려 든 것. 박진석은 마침내 고성희를 마주 앉힙니다. 따뜻한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정면 승부를 걸어요. 성희야, 지은호 사망신고 너랑 관련 있니? 고성희는 순간 눈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박진석은 놓치지 않죠. 고성희는 곧바로 표정을 정리하고 웃으며 말합니다.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해요? 나를 뭘로 보고? 박진석은 그 말을 끊습니다. 대답만 해. 고성희는 그제야 느낍니다. 박진석이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늘 하던 방식입니다. 당신 요즘 예민해. 누가 당신 귀에 이상한 말 넣었어? 성재가 또 과민 반응한 거야. 이런 말로 상대를 흔들죠. 그런데 박진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서류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거 너 손 거친 흔적이 있더라. 고성희는 그 순간 숨을 삼킵니다. 아무리 능숙해도 물증 앞에서는 말이 늦어지거든요. 여기서부터 두 사람의 관계가 망가지는 방식이 잔인해집니다. 고성희는 처음엔 부정합니다. 그 다음엔 분노합니다. 당신이 나를 의심해? 그리고 마지막엔 거래를 시도합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멈추자. 당신이 원하는 조건 말해. 고성희는 모든 걸 돈과 조건으로 바꾸려 하는 사람이니까요. 반대로 박진석은 점점 더 인간적인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거래 제안을 들을수록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사람을 동맹으로만 봐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그 깨달음이 박진석에게는 굴욕입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다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다라는 죄책감이 올라오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묻습니다. 성재가 알면 뭐가 제일 무서워? 고성희는 그 질문을 듣고 잠깐 말문이 막힙니다. 박진석은 그 순간 또 확신합니다. 고성희가 두려워하는 건 남편의 분노가 아니라 아들의 시선이라는 걸요. 고성희는 박성재가 자신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움이 곧 고성희의 본색을 끌어올립니다. 고성희는 마침내 울음 대신 차가운 말을 뱉습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끌어올렸잖아. 당신이 내 욕심을 좋아했잖아. 박진석은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습니다. 고성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거든요. 박진석은 고성희의 야망을 가정의 힘으로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그 야망을 이제 칼로 바꿔 휘두른 거고요.
그런데 박진석이 진짜로 무너지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박영나 때문입니다. 박영나는 어머니 고성희를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박영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지만 가정 안에서는 늘 어머니의 세계관에 갇혀 있었거든요. 박진석은 박영나가 흔들리는 걸 보는 순간 고성희를 단죄하는 것과 딸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라집니다. 박영나는 어느 날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진짜 뭐 했어? 박진석은 딸의 눈을 보고 한 번에 느낍니다. 딸은 이미 절반을 알고 있고 나머지 절반을 확인하려고 왔다는 걸요. 박진석은 딸에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진실을 다 말하면 딸은 어머니를 잃습니다. 박진석은 여기서 처음으로 대표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망가집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말이 늦어지죠. 박진석은 결국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나야, 엄마가 사람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였어. 박영나는 그 문장을 듣고도 정확히 이해합니다. 박영나는 누구를? 이라고 묻고 박진석은 지은호라는 이름을 꺼낼까 말까 망설입니다. 박진석이 망설이는 사이 박영나는 스스로 결론을 맞춥니다. 지은호 언니 맞지? 박진석은 그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끄덕임 하나로 박영나의 표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딸은 아버지를 믿었고 어머니를 무서워했지만 동시에 의지했는데요. 이제는 둘 다 믿기 어렵습니다.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울기도 하고 웃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감정이 멈추잖아요. 이 모든 과정에서 박성재는 더 미쳐갑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이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고성희가 폭주할수록 그리고 이지혁의 심장이 위험해질수록 자신이 견뎌야 할 무게가 늘어납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피하지 말라, 비밀을 공유했으니 더 찐친이 되자고 했었죠. 그런데 그 말이 지금은 스스로에게 족쇄가 됩니다. 비밀을 공유했다는 건 끝까지 같이 무너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지은호도 버티고 있지만 지은호의 마음은 늘 사망신고라는 단어에서 찢깁니다. 지은호에게 사망신고는 행정실수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사회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폭력이었거든요.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밤에 혼자 있으면 자꾸 숨이 가빠집니다. 그때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떠올립니다. 이지혁은 늘 선을 그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은호 편에 서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지혁은 지금 자기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요. 지은호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연달아 삶을 덮치는 기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로 움직입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이 자신을 정리하기 전에 박진석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말합니다. 여보, 성재한테 말해. 말하면 내가 먼저 다 말할 거야.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차분해집니다. 고성희가 협박을 한다는 건 고성희가 이미 밀렸다는 뜻이니까요.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희야, 내가 먼저 말해. 그럼 내가 널 지킬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볼게. 고성희는 그 말에 잠깐 흔들립니다. 지킬 방법이라는 말은 달콤하거든요. 그런데 박진석은 그 다음 문장을 붙입니다. 근데 지은호한테는 내가 직접 사과해. 고성희는 얼굴이 굳습니다. 고성희에게 사과는 패배 선언이니까요. 여기서 고성희의 자존심이 터집니다. 고성희는 결국 박진석에게 독한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그 여자 편 들어서 이 집안이 깨지는 거야. 박진석은 그 말에 웃지도 못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가 아직도 지은호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버리거든요. 박진석은 그 자리에서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설득으로는 멈출 수 없다고요. 박진석은 고성희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고성희가 가장 아파할 방식으로 관계를 끊기 시작합니다. 고성희가 접근할 수 있던 권한, 연락망, 일정, 심지어는 집안의 작은 결정 권한까지요. 고성희는 처음엔 당신이 나를 가둬? 라며 비웃지만 며칠 지나면서 공포가 올라옵니다. 고성희는 늘 자기 손으로 세상을 조종해왔는데 이제는 손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허공이 고성희를 미치게 만들죠.
그리고 박진석이 마침내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이혼을 통보하는 방식조차 감정이 아니라 정리로 합니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다. 법적으로 필요한 건 법무팀 통해 진행하자. 이 문장들이 고성희를 더 망가뜨립니다. 고성희는 차라리 욕을 먹고 소리를 듣고 감정 싸움을 하길 바랐거든요. 그래야 상대의 약점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은 약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그 무표정 속에서 자기 존재가 지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은호를 사망신고로 지워버리려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조용히 지워지는 공포를 맛보는 거죠. 그 순간 고성희는 또 다른 방향으로 망가집니다. 고성희는 박성재를 붙잡으려 합니다. 성재야, 엄마 말 좀 들어. 내가 아빠한테 말렸어야지. 그런데 박성재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박성재는 고성희에게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경고했죠. 아버지에게 들키지 말라고. 고성희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다가도 금세 분노가 올라옵니다. 고성희는 박성재에게까지 통제권을 잃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박성재가 돌아서는 순간 고성희는 혼잣말처럼 뱉습니다. 그래, 그럼 다 같이 무너져보자. 이 말이 무서운 이유는 고성희는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라서입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의 폭주를 예상하고도 멈추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고성희가 지은호에게 했던 협박, 사망신고라는 폭력, 돈과 세금으로 누르는 방식. 박진석은 그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 부부관계의 균열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실패를 본 겁니다. 박진석은 자신이 고성희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았을 수도 있다는 죄책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박진석은 더 차갑게 굴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또 누군가가 다치니까요. 그리고 이야기의 끝을 향해 더 큰 불씨가 남습니다. 이지혁의 심장 문제입니다. 박진석은 조사 과정에서 병원이라는 단어가 자꾸 등장하는 걸 봅니다. 이지혁이 흉통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 집안의 권력 싸움과 맞물리면 위험해집니다. 고성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이고 박진석은 그걸 너무 잘 압니다. 박진석은 그래서 결심합니다. 고성희를 무너뜨리되 지금 당장 전부 폭발시키진 않는다. 아직은 고성희가 어떤 폭주를 준비하는지 마지막 카드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박진석이 고성희에게 남기는 말은 부부로서의 말이 아니라 판결에 가깝습니다. 성희야, 너는 끝까지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결국 내가 만든 방식대로 내가 무너질 거야. 고성희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웃음이 뚝 끊깁니다. 고성희는 처음으로 자기 내면이 텅 빈 걸 느낍니다. 사랑도 동맹도 야망도 다 있었는데 남는 게 없어요. 사람을 지우려 했던 삶의 끝에 남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 지워지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성희는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고성희는 마지막으로 박진석을 바라보며 아주 낮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진짜로 무너지는 건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키려는 그 진실 때문일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은 다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박진석은 이제 고성희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됐고 고성희도 박진석이 자신을 끝까지 정리하려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부터 둘은 부부가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쥔 적이 되었고 그 적대는 곧 가족 전체를 뒤흔들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중심에는 지은호의 사망신고라는 상처, 박성재의 선택, 박영나의 붕괴, 이지혁의 심장이라는 시간폭탄이 동시에 놓여 있었습니다.